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 일으키는 힘으로 첼리스트가 된 강예혁입니다. 현재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단과 루멘 챔버 오케스트라단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스스로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제 스스로 이겨낸 힘, 그 힘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살 때 너 몇 살이야? 라는 물음에 대답도 못하고 엄마, 물, 밥 이라는 단순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부모님은 또래 아이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여 받은 검사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 때문에 초등학교도 1년 늦은 9살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학교 생활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화만 가득 차 있었던 저는 그 당시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까도남, 까칠한 도시 남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해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수업 시간에는 혼자 중얼거리는 방해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2 때는 화를 참지 못해 화장실 문을 자꾸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반 단합대회에도 가기 싫어서 투정을 부리다가 억지로 담임 선생님한테 끌려서 참석하는 한마디로 내 멋대로 하는 까도남이었습니다. 까도남이었던 저는 치료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 초반 몇 달은 선생님 등에 엎혀서 울고 중간에 선생님이 바뀌면 아무런 잘못 없는 선생님께 선생님 싫어요! 라고 소리치면서 뛰쳐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함께 스키장에 가자고 제안하신 선생님한테는 이유 없이 절대 같이 안 간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화가 많고 불안정했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하길 바라셨던 부모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남매 쌍둥이 예현이랑 다소니 뮤지컬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다소니 뮤지컬에서도 내 안에 가득 찬 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 첫 뮤지컬은 미녀와 야수였는데 저의 역할은 시계였고 예현이는 주전자였는데 저는 머리에 큰 시계 모자를 쓰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상만 입고 공연을 했고 리허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현이에게 끌려서 억지로 무대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무대에 있는 게 너무 싫었던 저는 공연 중에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마무리 인사를 하던 중에도 갑자기 마이크로 저리 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며 관객으로 오신 선생님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관장 수녀님이나 다른 엄마들한테 모르는 사람이라고 화를 내며 절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뮤지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뮤지컬을 함께하는 친구 엄마들께서는 사회성을 키우려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서로들 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쉬는 시간이면 교실 여기저기 각자 따로 앉아 있거나 커튼 뒤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어색했던 3년의 시간을 엄마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친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면서 꼭 인사를 하도록 시켰고, 뒷정리를 스스로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다소니 뮤지컬 단원들의 엄마의 강한 힘으로 제 안에 가득 차 있었던 화가 첫 번째, 사회성이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동안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회성이 드디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뭘 흘리면 빨리 화장지를 가져와 닦아줄 수도 있고, 연습하면서 힘들면 서로 토닥이면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라이브도 아닌 녹음으로 노래를 틀었던 뮤지컬에서 이제는 오페레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고, 저희의 사회성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다소니 뮤지컬의 가족 같은 분위기 덕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돌볼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엄마는 세상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렇다면 영상을 다 보시고 난 후 엄마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와 똑같이 화가 많았던 티인이라는 친구입니다. 티인이도 처음 뮤지컬을 시작했을 때 저처럼 6개월 동안 의자를 뒤로 하고 앉아서 수업을 거부했었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로 뮤지컬을 배우면서 사회성이 좋아졌습니다. 2017년 태인이 생일에는 뮤지컬 친구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예전에 초대받지 못했던 비장애인 친구들의 생일 파티를 보면서 속상했을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만의 조촐하지만 행복한 파티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한 달 만에 뮤지컬 수업을 가는 차 안에서 두 번째, 관심이란 꽃이 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엄마께 엄마, 오늘도 선생님이 앞머리를 세우고 오실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놀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화만 내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관심에 대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엄마는 무척 놀라셨고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첫 관심의 표현 이후로 엄마, 저 친구는 나랑 말투가 똑같아. 엄마, 저 형은 왜 계속 중얼거려? 엄마, 저 누나는 맨날 울어. 엄마, 저 형은 계속 내 말을 따라해. 엄마, 오늘도 누구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 등 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소통이라는 꽃도 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소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려 12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어로만 이야기를 했던 저는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단어로만 말을 하지 말고 길게 얘기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연필을 연필이라고 길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받는 언어 치료는 발음, 발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랑 싸워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런닝맨에서 김종국이 왜 이광수한테 화를 냈는지 표정과 말을 통해 이해하기, 친한 친구에게 자주 잔소리를 하면 왜 안 되는지 등을 선생님과 의논하고 생각하면서 대본을 쓰고 역할극을 했습니다. 대화법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법을 12년간 배우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어디서든지 부드럽게 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를 외치며 화를 냈던 제가 지금은 함께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시작하고 3년 만에야 인사를 하지 않던 제가 관장 수녀님을 호응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수녀님이 기뻐서 울컥하셨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서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녀님,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치료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네 번째, 친구라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 것입니다. 저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행동이 매우 느려서 많이 기다려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전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같은 속도로 뭐든 함께 해주었습니다. 특히 같이 중국에 공연하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 많고 넓은 화장실에서 긴 시간 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줬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며 도망갔을 테지만 친구의 표정을 살피게 되고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배려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2 때 엄마 마음대로 신청한 루멘 챔버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강력한 설득으로 참가자 중 마지막 순서로 오디션을 보았고 합격하여 루멘 챔버 오케스트라를 시작했습니다. 활을 잡는데 손 모양이 안 잡혀서 3개월 동안은 제대로 첼로를 그어보지 못했습니다. 코끼리라는 활을 끼우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간신히 활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도, 솔, 레, 라. 첼로의 개방은 4줄입니다. 다른 음은 뒤로 확인하면서 왼손으로 정확한 위치를 눌러야 예쁜 소리가 납니다. 손가락이
너무 아픈데 선생님은 자꾸 꽉 누르라고 해서 힘들었습니다. 합주할 때 속도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못 따라가는 제 지휘자님은 첼로야, 빨라지면 안 돼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뮤지컬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는 남아서 복지관 문 닫는 7시까지 첼로 과제를 했습니다. 99, 100, 110, 112 일주일 동안 학교까지 조퇴하면서 빠른 음악 캠프 오디션 곡을 메트로놈 2씩 2씩 올려가면서 연습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고 안 하고 싶었지만 계속 했습니다. 될 때까지 연습했습니다. 제시된 속도 112까지 간신히 연습해서 영상을 제출하고 떨어져도 최선을 다한 걸로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5번째, 합격이라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짜잔! 음악 캠프 합격! 그리고 명지대 콘서바토리 합격! 저는 지금 첼로로 다른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같이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로 가득 찼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5송이의 화, 꽃을 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성 꽃, 관심의 꽃, 소통의 꽃, 친구라는 꽃, 그리고 마지막 합격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우기까지 온 마을이 되어주신 분들께 경리역이라는 꽃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첼로를 통해 다른 발달 장애인의 성장을 돕고 힘을 나누는 꽃을 피우는 남자 강예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